눌러주시고요. 자, 어제 저희가 인터뷰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 상춘제에서 오찬 회동을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화합의 뜻을 분명히 내비쳤다. 네. 그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서로 어쨌든 이거 우리는 화합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토대 위에서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뜻을 함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현직 대통령이 온도차가 조금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화합, 당내 화합을 얘기를 거기에 좀 더 방점을 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에 좀 더 방점을 뒀다. 그래서 두 대통령이 뭔가 온도차가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면은 한도 끝도 없다. 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계기로 사실 이렇게 뭐랄까, 뭐 사실 당내 개파라면 개파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 우두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 수장들이 만나서 화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잘 이 뜻을 받아서 화합의 제스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권 투쟁에서 시작된 발현된 어떤 당내 갈등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당권 주자들이 자중하지 않으면 이 계속됩니다, 서로. 네. 지지자들의 어떤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뜻을 이어받아서 당권 네. 주자들, 후보들이 조금 더 좀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정책과 어떤 의제를 가지고 서로 대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어제 SNS에 이번 만남은 민주 세력의 역사와 시대 정신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황금 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축포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동 직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서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 통합과 연대로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 이런 입장 밝혔고요. 송영길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다. 단합과 확장으로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을 만드는 것이 두 분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분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뭐 당권 주자로서 당연히 내야 되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대통령이 만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떤 공식적인 조직, 뭐 쉽게 말하면 당청에서는 뭐 여기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엇갈리는 목소리를 내는 거는 사실은 가장 어른들의 말씀을 이제 위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런데 그 밑에 물 밑에 있는 움직임들은 그러면은 같이 갈 수 있냐? 어제 당장 김민석 총리가 첫 메시지를 그만두시고 냈을 때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민희 의원 등이 이제 반응을 했었잖아요. 국무총리 왜 정청래 대표 연임하려고 하냐 이런 메시지에서 바로 반발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그 오찬회동 있음에도 벌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이제 요번에 특히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도 이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멸칭까지 섞어가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도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분들의 어떤 권력의 투쟁 과정에서 마치 온라인에 밈화되고 일반 대중에게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일순간에 이게 가라앉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네, 네, 저는 이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언론인들이 이런 우려를 하는 데 대해서 정치인들께서 조금 더 신중한 언어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것은 말폭탄이 아니라 코스피 9천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나 좋은 회사 다니는데 연말 보너스 10원도 없던데. 저도 왜 이렇게 가난하죠? 제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내 얘기야. 딴 건 다 불장인데 나는 왜 이렇게 다 파란 나라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이제 헛헛한 이런 마음들을 그렇다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헛헛한 시민들 나는 여전히 내 주머니는 빈털터리인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지 좀 이렇게 치열하게 그 논쟁 또는 토론
담론을 좀 형성해서 좀 대안을 내는 그런 정치를 하면 오 박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아니라 너무 심한 말폭탄만 쏟아내니까 되게 무용한 정쟁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청와대에서 어제 강원식 비서실장도 얘기했지만 네. 그 2030 청년에게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해놨어요. 물론 이제 좀 실행 플랜은 조금 더 구체적인 플랜은 있어봐야 나오겠지만 뭐 청와대에서 오히려 담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당이 따라가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에서 계속 의제를 발굴해서 던지고 그럼 청와대가 그 중에 괜찮은 거를 골라서 실행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좀 거꾸로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번 좀 뭐 대권 주자 그 이제 저기 당권 주자들은 좀 그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온도가 좀 낮아질 뿐이지 이 노선 투쟁이 당권 투쟁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당권 투쟁이 어떻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정치에서 네. 그 권력 투쟁을 하는 거는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면도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제가 어제 페이스북 보는데 그런 이제 김준우 변호사가 그런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을 가져가는 사람은 어쨌든 총선의 공천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지금에 갇혀서 우리가 그 미래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데 저도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총선에 그 위성 정당 어떻게 할 거냐, 위성 정당 시즌 3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벌써부터 근데 그 얘기 하는구나. 28년 그렇죠. 얘기를. 왜냐면은 이 당권 투쟁의 본질은 공천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네 권력 다툼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저는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당장 국민들이 먹고 살고 힘들고 지금 뭐 남들은 다 난리라는데 왜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놓고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국민들이 들여다보고 하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너무 심해지니까 그냥 TV 꺼, 네. 유튜브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접이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예, 올려야 언론에도, 됩니다. 네. 네, 정책으로 올려야 이렇게 됩니다. 훌륭한 언론도 지금 타격을 받을 정도로 정치 네. 상황이 좋지 않고 이거를 그러니까 민주당 그 지금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대의 명분과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게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치적으로만 순전히 해석을 해도 민생 경제를 통해서 외연 확장을 하고 지지율을 끝까지 다시 올려놔야 네. 그다음에 개혁 과제 할 때 나올 수 있는 잡음들을 방어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완충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그 1년 동안 민생도 완성시킬 수 있고 개혁도 더 확실하게 추진해서 양쪽을 잡을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별 의미 없는 지금 지지율 하락 맞습니다. 디커플링 상태를 계속 만들어내면은 네. 정말 국정의 운영에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예. 2030 아까 이야기 잠깐 하셨지만 민주당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제 강원식 비서실장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기성세대인 당신 그러니까 400달러 국민소득일 때 당신과 그다음에 지금 00년생 1만 2천 달러의 그 지금 젊은이들 간의 어떤 갭, 인식의 네. 갭, 공정의 갭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고 시혜성이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들을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게 맞고 네. 이게 뭐가 틀리든 맞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오히려 그걸 청와대가 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인국공 사태는 국회에서 지금 인국공이 저 선관위 사태는 지금 국회에서 끌고 가야 될 이슈란 말이죠. 근데 이런 네. 걸 다 지금 민주당이 당권 경쟁을 하면서 놓치고 있어요. 맞아요. 뭘 반성을 해야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인국공 사태 있었잖아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비정규직 정규할 맞아, 때 맞아. 이게 네, 공정 맞아요. 논란이 예, 있었죠. 공정 논란인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부동산 LH 조국 사태로 함께 번져가지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2030 민심 위반이 생기는 굉장히 맞아요. 위험한 거였단 말이죠. 이게 네. 사실 선관위에도 겹쳐요. 그렇다면 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지금 당권 주자들이 놓치고 말꼬리 잡고 싸우는 건 네. 하여튼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28년이 문제가 아니라 2026년 지금 7월 2일 지금 이 순간이 더 큰 문제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라. 정치권에 그런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2028 그 총선 때의 그 위성 정당 문제, 선거 개혁 관련해서 문제를 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그 진보 연대를 만드는 초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뭐 물론 외연 확장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진보 그러니까 뭐 조국혁신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뭐 그 기본소득당이나 이렇게 다 같이 가야 된다.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사실 당권 투쟁을 하면서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그런 어떤 정견을 말을 해놔야 다 같이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실은 원탁회의 통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박서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대개혁위원회인가 뭐 제가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위원회 통해서 우리가 개혁과제를 어떻게 이행할 거냐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정당도 아마 참여를 하고 이것은 되게 오랫동안 개엄 이후에 계속된 건데 그 테이블이 다시 가동이 되어야 개혁과제도 뭐 튼실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또 정치개혁 의제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차원에서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